중요한 시간이죠. 송기영 교수는 왜 우리한테 남부군을 소개하셨을까?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워렌 비티의 레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군 이제 레드 컴플렉스. 네. 그러니까 소위 공산당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레즈를 만들었는데, 워렌 비티의 레즈에 못지않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언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기회가 됐는데, 이 남북은 우리나라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정말 손꼽히는 대작이요 수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첫 번째 것은 이 남북군의 이야기가 남북군의 실제로 가담했던 이우태라는 분, 그러니까 아마 본명이 이우태인가 필명이 이태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연합뉴스. 그 연합뉴스가 합동통신하고 무슨 어디 통신하고 합병해서 만드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연합뉴스의 기자였어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소신 같은 게 약간 좌익 쪽이었어요. 공산당원, 노동당원은 아니었어요. 네. 좌익 쪽이면서 6.25 때 서울이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서울이 북한에 점령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양반도 이제 당시에 합동통신이 제일 중요한 뉴스 회사니까 당연히 점령군이 합동통신을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도망을 안 가고 거기 있다가 결국 북한 인민군의 직원이 된 거예요, 회사에.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면 전주로 파견을 나와 있다가 북한군이 물밑듯이 내려가지고 전라도 끝까지 내려가고 낙동강 전투만 간신히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매가다가 곧 인천에 상륙작전을 하면서 허리를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북한 당시에 남한에 있던 좌익 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북한으로 같이 인민군을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조금만 있으면 북한이 다시 내려온다, 이런 일념하에 산으로 입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어처구니 없는 신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그게 마치 뭐 같으냐면, 일본. 그러니까 요새 이제 빠칭코라는 소설이 이제 상당히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인기, 그런데 일본이 이제 크게 민단하고 조총련으로 나누는데, 민단 쪽은 이제 남한 쪽 제일 교포들이고, 조총련은 북한 쪽 제일 교포들인데, 역사 교육이나 이런 거나 지원에 이런 건 조총련이 훨씬 더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총련이 훨씬 더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나중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수령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북송선을 탔잖아요. 정말 그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데, 정말 자기 자녀들 보내고. 자기도 가고 북송선을 탔다는 게 참, 더구나 일본사에는 물론 조총련들이 일본사에서 산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가는 건 전혀 다른 건데, 북한이 마치 무슨 인민의 천국이듯이 해서 갔는데,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그러게 못지않은, 그러니까 6.25 전쟁도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많았지만, 이 남북은, 그러니까 소위 빨치산, 지리산이나 곳곳에 빨치산들이 있었는데, 그 빨치산 이야기는 정말 비극적인 게, 남한 정부는 당연히 빨치산은 터벌에서 아니고, 북한의 김일성은 어땠나? 북한은 빨치산, 남북이나 빨치산에서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처음부터, 근데 이 양반들이 산에 들어간 게, 북한을 인민군을 따라서 올라가서 산에 들어간 게 조금만 있으면 소련군하고 중공군이 밀고 내려와서 자기들을 말하자면 자기들이 인민해방에 기여한 영웅이 될 것이다, 이런 신념으로 따라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미 들어간 순간에 정말 다 처참한 최후를 맞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토벌군의 입장에서 그런 영화를 그린 거나, 또는 토벌군하고 빨치산 사이에서 고생하는 부락들, 그러니까 낮에는 국방군 마을이고 밤에는 인민군 말이고, 그런 걸 유능길의 장마라든지 그런 몇 마디 소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룬 거 있는데, 토벌 당하는 빨치산 입장에서 어떤 수기나 작품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반국법에 걸리니까. 네. 그리고 그때 6.25 때
북한의 인민군하다가 포로로 된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 부역하다가 포로로 된 사람들 이야기는 많이 좀 그래도 좀 다룬 게 있는데, 이 빨치산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뤄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김영삼 정권에서 그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민주산악회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민주산악회가 우리나라 민주화에 많이 기여를 했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가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민주산악회 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분명히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우태라는 분이 민주산악회 아마 부회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바로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 양반들이 빨치산 하면서 후배되는 그러니까 인텔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어가면서 그랬대요. 선생님이 살아서 가시면 꼭 우리 이야기를 써달라.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이걸 꼭 누군가 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그 이야기를 쓰려다가 이승만 정권 때도 박정희 정권 때도 우리나라의 최대 국시는 반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빨치산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 때 그걸 써서 이 양반이 그 김영삼 정권 들어서기 직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당하면서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했다 해서 이걸 씁니다. 그래서 그게 남부군이라는 소설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 말기에 쓴 거네요. 인생 말기에. 그러니까 거의 아마 70쯤 돼서 썼을 거예요. 거의 이 양반이 77인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남북을 썼는데 그게 당시 이제 김영삼 이 양반이 민주산악회 출신이고 김영삼 씨가 정권을 잡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허용이 돼서 남북은 책이 나와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당시로 무려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됐는데 그 전에 이병주라는 소설가가 이거를 뭐 약간 해서 또 뭐 그런 지리산에 좀 다루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빨치산, 지리산에서 활동한 빨치산 이야기를 최초로 다룬 그러니까 거의 소설이라기보단 넌픽션이죠. 그러니까 픽션, 넌픽션이요, 넌픽션. 너무 자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다루면서 당시에 그 남부군의 상황 이런 걸 나중에 이제 자료 조사를 해서 남부군은 조직이 이렇고 이런 거를 아주 두터운 저건데 제가 오늘 가져오다 못 가져왔는데 정말 생생한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에 제일 주제가 그거예요. 오늘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황당하죠. 이 남부군의 핵심 세력들은 곧 스탈린의 소련군과 모택동의 중공인민해방군이 내려와서 자기들하고 해서 자기들이 그 전선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과 얘기해주고 김일성은 휴전협정 할 때도 남부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나중에 박헌영을 처단할 때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처단할 때 그 남한 빨치산을 네가 잘못 운영했다. 괜히 쓸데없는 거 건드려서 조국의 인민적화 저거에 타격을 줬다. 그 이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김일성이가.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천하의 정말 스탈린, 김일성 정말 적어도 여기 이제 전설적인 남북은 이현상 대장은 아마 교전 중에 사살이 됐을 거예요. 교전 중에 사살인데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고 물론 6.25 전쟁 때 우리 비극적인 이야기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또 하나 그 민주화 과정에서 60년대, 70년대 중앙정보부가 날뛸 때 여기 한홍구 교수가 그런 자료였지만 그때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감춰진 부분, 정말 감춰진 부분을 이우태란 분이 남북이라는 책을 썼고 그거를 이제 정지영 감독이 굉장히 의식이 있는 감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맞으면 대작을 만든 겁니다. 당시로는 정말 대작을 만드는데 오늘 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쉽게 그렇게 그냥 안이하게 만든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역사의식을 가지고 만들었고 영화도 기법상으로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이현상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거. 네? 그게 참 그것도 좋고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 위에서 찍고 이런 여러 가지 기법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남보니까 알려진 것에 제가 볼 때는 그 정지영 감독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작이죠. 최고작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영화가 이순신 영화거든요. 이순신 영화 하면 1,000만 원 기본이니까 이제 그런데 사실 이 남북은 영화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정말 꼭 보셔야 되는 한국 사람이랑 이때 얼떨한 사정이 있었나 그리고 정말 전체적인 그 남북은이라는 책 자체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데 영화도 물론 아쉬운 점이 뒤에 부분이 좀 있긴 있지만
충실하게 굉장히 잘 만든 아주 걸작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꼭 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까 어 대표가 좀 설명을 대충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그런 감사합니다.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송기영의 오프닝